며칠 전 한국에는 강원도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여름철 소나기를 연상케 하는 굵은 눈발이 갑작스레 쏟아지자 미처 우산을 챙기지 못한 시민들은 모자를 뒤집어쓰며 출근하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강추위에 얼어붙은 눈 때문에 도로 곳곳은 미끄러워져 사고 위험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수도권 지역은 1시간에만 3cm의 눈이 쌓였을 정도였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눈하면 떠오르는 강원도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7cm의 눈이 쏟아지고, 가장 극심했던 고성 향로봉은 밤새 30cm의 눈이 쌓이기도 하였습니다. 평소보다 물기를 더 많이 머금어 일반적인 눈보다 3배 정도 무거운 습설이 쏟아졌기 때문에 특히나 눈이 많이 쏟아지는 강원도와 수도권 일대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어 비상근무에 돌입하여 제설 장비와 인력이 선제적으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현 시점 언제 그랬냐는 듯 도로 위에 눈이 다 치워진 것은 모두 시민들이 모르도록 밤샘 작업에 투입되어 헌신한 분들의 노고가 있었던 덕분이죠. 그리고 매년 겨울 제설에 대한 노고로 떠오르는 공신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를 보고 육두 문자를 내뱉지만 묵묵히 형광색 눈삽과 설비, 넉가래를 들고 제설작전에 투입되어 있을 우리 국군 장병들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의 제설 능력은 지구 밖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로 엄청난 위용을 자랑합니다. 다음 사진은 한겨울 인공위성을 통해 한반도를 촬영한 사진인데, 온 지역이 눈으로 새하얗게 된 와중에도 북한과 남한을 구분짓는 군사분계선만큼은 다른 어떤 계절보다도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저부터 GOP에서 군복무를 수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상황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3교대로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국군 장병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생활관에 들어왔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눈이 내린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새벽 1시, 2시의 시간에도 눈이 내린다는 소식만 전해지면 모든 소초별로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두고 제설작전에 투입됩니다. 치워도 뒤에서 새로운 눈이 쌓이는 모습을 보며 대체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나 의문이 들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후방물자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차량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군 장병들은 밤새도록 눈을 치우며 아침에 동이 트는 것을 직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밤새도록 눈을 치우고 소초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래 배정되어 있던 작전 투입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잠도 못 자고 일어나 탄약을 배부받고 철책을 점검하며 초소에 투입되어 몇 시간이고 깨질 듯한 손과 얼굴을 부여잡고 북한을 감시해야 하죠. 이렇게 군생활 내내 눈과의 전쟁에 시달린 한국 남성들은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에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을 보면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제설 방법을 몸에 체득하고 있어 집 앞에 눈이 쌓였음에도 시청에서 눈을 제대로 치워놓지 않았을 경우, 혹은 제설차가 투입되어 눈을 치우고 난 이후이지만 또다시 눈이 내렸을 경우, 어디서 나왔을지 모를 남자들이 빗자루 하나만 들고 나와 묵묵히 눈을 치우는 광경도 이따금 목격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해외에 나가서도 이 짓을 하여 외국인들의 눈을 휘둥그렇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군대에서 전역한 후 친구 3명과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던 한 남성도 미국에서 제설한 썰을 자랑스럽게 푸는 모습을 보여 네티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이랑 난생 처음으로 미국 여행을 갔는데 젊은 패기로 시골로 향했지만 하루 만에 후회했답니다. 기상 예보를 안 본 것이 화근이 되었는지 도착하자마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상태였기 때문이죠. 모처럼 큰 마음 먹고 온 미국 여행인데 여행 기간 내내 펜션에 갇혀있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펜션 사장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여행객들이 눈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차량을 지원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역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한국의 든든한 혈맹 천조국 클라스구나라며 4명의 한국 청년은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창밖에 눈이 쏟아지는 절경을 여유롭게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의 여유는 불안함으로 뒤바뀌기 시작하였는데요. 한국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지던 눈이 어느새 성인의 허벅지 수준까지 쌓인 것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갓 전역한 이들의 머릿속에는 두툼이 쌓인 눈으로 군용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던 게 떠올랐고, 펜션 사장이 소개해줬던 차량도 운행이 취소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글쓴이는 친구들에게 한 가지 묘안을 제시해놨죠. 우리가 불침번으로 돌아가면서 도로의 눈을 치워야겠다.
그러자 친구들은 한술 더 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한 명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지 않나? 차라리 다 같이 나가서 치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잠은 아침에 버스에서 자면 되겠지. 그때부터 머나먼 미국 땅에서 한국 젊은이 4명의 제설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한창 눈을 치우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들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그제서야 그의 정체가 경찰이라는 것이 식별되었는데요. 무서운 사실은 이 경찰이 한 송이의 권총을 쥐고 잔뜩 경계하는 대세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해하는 한국 청년 4명을 향해 경찰은 다음과 같이 소리쳤죠. 지금 당장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놔라. 그 순간 그들은 손에 쥐고 있던 넛가래와 빗자루를 모두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번쩍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너희들 대체 여기서 뭐하는 거냐? 라는 경찰의 경계심 가득한 질문에 좀 있으면 저희를 데리러 차가 온다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치우고 있었습니다. 라며 오들오들 떨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황당하다는 눈빛을 띠더니 눈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걸 손으로 치운다고? 솔직히 말해라. 너희들 마약이나 무기 운반하려고 몰래 길 뚫고 있던 거였지? 라고 반문했습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혐의를 받자 4명의 한국 청년들은 열심히 항변했고 우리는 군대에서 갓 전역한 사람들이며 군대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다 설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미국 경찰은 오밤중에 동양인 4명이 눈을 치우는 소리가 들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네 주민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것이었다고 하죠. 한국 청년들의 설명을 다 들은 경찰은 얼른 숙소로 돌아가라 말했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터벅터벅 숙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예상대로 성인의 허리 수준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 청년 4명은 그래도 새벽에 조금씩 쥐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테고 차도 무사히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경찰 때문에 영락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다라며 자신들을 제지한 미국 경찰을 원망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저 멀리서 굉음을 동반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트레일러 2대가 돌진해오며 그들 앞을 지나갔고 허리 높이까지 쌓여있던 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의 눈앞에서 순삭된 이후였죠. 한참 문화 충격을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 한 동네 주민이 다가와 짜증을 냈습니다. 니들이 밤새 눈을 치우던 놈들이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너희 때문에 잠을 못 잤잖아. 눈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걸 맨손으로 치울 생각을 하다니 제정신이냐? 고종 시절 헤이그 특사들이 서양에 갔을 때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 뼈저리게 느낀 한국 청년들이었습니다.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제설작전이 DNA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 덕분에 한국은 아무리 심한 폭설이 쏟아져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장비가 부족하여 재빠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 함께 눈을 치우기 때문에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요. 옆나라 일본은 이러한 한국과 달리 요즘 하루하루 폭설로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년에는 2cm밖에 내리지 않던 일본 시가현 히코네는 요즘 그것의 35배에 달하는 73cm의 미친 적설량을 보여주며 대형 트럭이 시내 국도에서 미끄러져 큰 사고를 유발했다는 기사가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의 곳곳에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폭설 피해가 심각한데 화이트아웃이란 눈으로 인해 시야가 심하게 제한되는 날씨 상황으로 쏟아지는 눈으로 인해 지평선마저 보이지 않아 땅과 하늘이 구분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하얗게 보여 방향과 거리를 가늠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이런 날씨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심각한 대형 재난을 유발한 것은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겨울 태풍과 한반도발 눈구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을 넘는 초거대 저기압이 보이는데 이것은 여름철 날씨를 보면 중형급 태풍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시작된 눈구름이 직격탄으로 일본 열도를 때리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엄청난 눈과 바람이 만나 지천을 때리자 일본인들은 집 밖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통장애는 물론이고 각종 구조물이 파손되어 일본 전역에 걸친 피해액이 최소 수백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새벽같이 일하는 일본의 공무원들은 밤새 쏟아지는 눈으로부터 도로가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제설차를 도입시키는데요. 이 제설차가 치운 눈이 갑자기 땅 밑으로 꺼지거나 하늘 위로 솟구치지 않는 이상 막대한 양의 눈은 그저 옆으로 밀려나가기만 할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 앞, 즉 현관문 앞인 경우가 많죠. 그대로 뒀다면 그저 푹신푹신한 눈에 불과 있을 눈은
제설자가 밀어낸 압력에 의해 서로 뭉치게 되고 영하의 온도를 만나 꽁꽁 얼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눈벽이 아니라 얼음벽이라 해도 무방한 이 거대한 쓰레기는 일본인들의 집 앞, 창문도 모두 가로막아 아침을 맞이한 일본인들이 아직도 한밤중인가 착각하게 만들고 깨어난 일본인들이 밖에 나오기 위해 문을 열려고 해도 도저히 열 수 없게 가로막습니다. 때문에 현재 일본의 시청은 매일 아침 얼음벽 때문에 집에서 나갈 수가 없다 라고 아우성치는 일본 주민들의 항의 전화로 귀가 떨어질 지경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강제적으로 집에 갇힌 일본인들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은데요. NHK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은 매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사로 세상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동안 1만 명의 동사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도 무려 40%가 자택에서 사망한 것이라고 하죠. 나라에서 투입한 제설차가 만든 얼음벽으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해 집에 갇히게 된 일본인들은 대부분이 목조주택인 일본의 가정집 특성상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한파를 직격으로 맞게 되고 아무런 구조 요청도 보내지 못한 채 집에서 얼어 죽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폭설 소식이 전해지자 이 뉴스를 접한 일본인들은 대한파로 인해 방에 옹기종기 모여있으면 가족 간 코로나 감염이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구경하고 있겠습니다 라며 한국의 불행을 기뻐하는 듯 보였는데 이것을 접한 한국인들은 사실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죠. 아무리 대한파가 쏟아진다 한들 가족들이 방에 옹기종기 모여있을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 방에 흩어져 제각기 할 일을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당연한데요. 일본은 온 집안이 냉기로 가득 차는 후진적 시스템을 그나마 보완해주는 것이 코타츠이기 때문에 한국인들 역시 한파가 닥치면 온 집안이 추울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타츠는 일본의 겨울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며 전 세계에서도 일본의 코타츠를 부러워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일본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어찌 보면 겨울철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유일한 방도이니 이 정도 자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할 테지만 한국인들은 코타츠를 갖기 위해서 온 집안이 추워야 한다면 그 정도 자부심은 그냥 포기할래요 라며 일본의 명물 코타츠를 가지느니 지금의 겨울이 맞는지 망각할 정도로 온 집안이 따뜻해지는 한국의 온도를 찬양할 따름입니다. 대한파로 인해 방에 옹기종기 모여있으면이라는 것도 결국 냉기 가득한 방에서 살기 위해 코타츠로 옹기종기 모인 일본인들이 스마트폰 터치용 장갑을 끼고 움직이기 힘든 손가락을 애써 움직여 한자 타이핑한 것일 텐데 그 정도 정성이라면 혐한을 하는 것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